영화는 조용한 교회 마을에서 시작된다. 10대 소녀 그레이시가 학교를 향해 걷고 있다. 그때 차 한 대가 그녀 뒤에서 천천히 따라온다. 그레이시는 차 안에 사람을 알아본 듯 보이고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간다. 장면은 곧 에이브 아브로 전환된다. 그는 이제 빛바랜 탐정으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약에 의존하고 재정난 때문에 룸메이트와 비좁은 아파트를 공유하고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걱정에 찬 그의 부모님이 방문하지만 집안의 더러움과 어수선함에 충격을 받는다. 체면을 세우려는 에이브는 중요한 사건을 맡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훨씬 초라하다. 그는 누군가가 동성애자인지 조사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것이다. 그날 밤 에이브는 동네배 맥주 한 잔을 하러 간다. 하지만 그곳에 로리라는 남자가 있다는 경고를 받는다. 에이브는 그곳에 머물기로 하고 결국 주차장에서 얻어맞는다. 우리는 에이브가 한때 마을에서 사랑받던 어린 탐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13세에 그는 모금 행사에서 사라진 돈의 첫 사건을 해결했는데 범인을 동네 불량배 로리로 지목했다. 영화는 에이브의 어린 시절로 플래시백한다. 그는 나무 위 집에서 탐정 사무소를 운영했다. 마을의 10대들은 잃어버린 물건이나 바람 피우는 남자친구 같은 소소한 문제를 가지고 그를 찾아왔고 에이브는 이를 쉽게 해결했다. 그는 영화를 보다가 첫 장면만으로 악당을 알아채고 결말을 예측할 정도로 똑똑했다. 이로 인해 명성을 얻었고 곧 마을 전체가 돈을 모아 그에게 제대로 된 사무실을 마련해 주었다. 에이브의 조수는 시장의 딸인 그레이시였으며 그는 그녀에게 사이다로 보수를 지급했다. 어느 날 어윈 아이린 교장 선생님이 모금 행사 돈이 사라졌다고 찾아왔고 에이브는 그의 재치를 이용해 로리가 범인님을 빠르게 알아냈다. 심지어 경찰도 그들의 범죄 관련 문제를 도와달라며 그의 사무실을 찾았다. 하지만 그의 믿음직한 조수 그레이시가 학교로 가는 길에 사라진 날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마을에 충격을 주었고 경찰이 전면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몇 주가 지나도 단서가 없었다. 슬픔에 잠긴 마을 사람들은 에이브를 마지막 희망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몇 달 동안 작은 단서와 힌트에 집착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모든 노력은 헛수고였고 그 불쌍한 10대 소녀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에이브의 어린 시절의 끝이자 긴 내리막길의 시작이었다. 현재로 돌아와 에이브는 새 조수가 깨우는 소리에 잠에서 깬다. 그는 이미 출근 시간에 늦었다. 여전히 구타의 고통을 느끼며 그는 한때 그를 사랑했던 마을 사람들의 비난 섞인 시선을 받으며 천천히 사무실로 향한다. 사무실에 도착한 에이브는 루시에게 로리에게 맞았다고 설명한다. 로리는 20년 전 정학당한 일로 여전히 화가 나 있다. 그 후 그는 작은 사무실로 돌아가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거나 누군가가 거짓말을 했는지 알아내는 등의 소소한 의뢰를 처리하는 일상을 이어간다. 에이브의 상황은 너무 심각해져서 집에서 룸메이트에게 화장지 같은 기본 생필품을 사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한 에이브는 캐롤라인이라는 10대 소녀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또 사소한 의뢰일 거라 예상했지만 캐롤라인이 그녀의 남자친구 패트릭 이 17번의 칼에 찔려 살해당했다고 밝히자 입이 떡 벌어진다. 그날 저녁 에이브는 부모님 댁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간다. 다른 친척들도 모여있다. 분위기는 어색하고 모두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의 기운을 북돋우려는 위로의 말을 건넨다. 에이브는 마침내 진짜 사건, 생애 첫 살인사건 수사를 맡았다고 소식을 전한다. 그의 아버지는 즉시 걱정하며 그 사건은 그의 능력을 넘어선다고 말하며 하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에이브를 화나게 하고 그는 한때 천재 소년이었다며 이 사건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모두에게 소리친다. 다음 날 에이브는 캐롤라인을 신문하며 수사를 시작한다. 그는 패트릭에게 적이 있었는지, 마약을 했는지, 혹은 악마 숭배 같은 이상한 일에 연루되었는지 묻는다. 하지만 캐롤라인은 모든 것을 부인하며 그녀의 남자친구는 학급 수석 졸업생이자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한다.
패트릭의 완벽한 이미지는 에이브에게 단서를 거의 주지 않지만 그는 그 소년이 무언가를 숨겼을 거라 확신한다. 나중에 에이브와 캐롤라인은 패트릭의 친구들을 신문하기로 하고 켈빈이라는 너디한 동급생의 집으로 향한다. 처음에 켈빈은 패트릭이 병뚜껑을 수집했다거나 장애인 주변에서 성급했다는 사소한 이야기를 나눈다. 하지만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는다. 패트릭에게 두 번째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그녀가 호랑이 마스크를 제외하고 완전히 알몸인 사진을 패트릭의 사물함에서 봤다고 한다. 캐롤라인은 충격을 받고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켈빈은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날 저녁 에이브와 캐롤라인은 식당에 앉아있고 그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패트릭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에 좋아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중요한 시험이나 행사 전에 그녀의 사물함에 오리가미를 넣어주곤 했다. 에이브는 어떻게 그게 패트릭의 짓인지 알았냐고 묻자 캐롤라인은 패트릭이 학교에서 유일한 아시아 학생이었다고 대답한다. 모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수사를 계속해 범인을 찾고 싶어 한다. 그날 밤 에이브와 캐롤라인은 패트릭의 사물함에서 그 미스터리한 소녀의 사진을 찾기 위해 학교에 몰래 들어간다. 도착했을 때 그들은 사물함이 이미 경찰에 의해 치워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캐롤라인은 아직 남자친구의 재킷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자신의 사물함으로 그를 이끌고 재킷을 꺼낸다. 에이브는 모든 주머니를 확인하고 결국 불법 약이 든 병을 발견해 둘 다 충격을 받는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전 에이브는 호기심에 그 약 하나를 삼킨다. 그는 또한 동네 불량배들을 찾아가 그 병을 보여준다. 에이브는 약의 용도를 알려주면 병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소년들은 병을 살펴보고 그 약이 에고 부스터스라는 희귀한 약물로 자존감을 인위적으로 높여준다고 설명한다. 그 약은 시장에서 꽤 비싸고 복용 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호기심이 생긴 에이브는 어디서 이 약을 구할 수 있는지 묻자 소년들은 동네 사탕 가게를 가리킨다. 그들은 두통이 있다고 거짓말해야 약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장면은 가게 밖으로 바뀌고 에이브는 캐롤라인이 돌아오기를 초조히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스크림 콘만 들고 나와 소년들이 그들을 속였음을 분명히 한다. 갑자기 에이브가 먹은 약이 효과를 발휘하며 그는 자신감이 솟구쳐 소년들을 마주한다. 그는 리더를 때리고 진짜 공급자가 누구인지 말하라고 요구한다. 그는 약병을 빼앗고 겁에 질린 소녀는 지역 레드슈갱 이 약을 판다고 밝히며 그 약이 극도로 중독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이후 에이브는 캐롤라인을 데리고 갱의 아지트로 직행해 리더와 약속을 잡는다. 제정신이 아닌 에이브는 리더와 대면해 패트릭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지만 리더는 그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거절한다. 아무런 성과 없이 아지트를 떠난 에이브는 캐롤라인에게 리더를 찾지 못했다고 거짓말한다. 나중에 에이브는 패트릭의 집을 방문해 그의 부모님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 하지만 대화는 빠르게 악화된다. 그가 패트릭의 마약 사용과 여러 관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자 부모님은 눈에 띄게 화를 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이브는 조수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그녀가 마침내 호랑이 소녀 타이거 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추적했다는 것이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는 계정에 나오는 주소로 가서 그녀를 직접 만난다. 그런데 그녀는 패트릭보다 훨씬 나이가 많다. 그가 질문을 시작하자 소녀는 패트릭이 레드슈 갱으로부터 위험에 처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한다. 사실 그들은 패트릭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했다. 학교 행정실은 마약 문제로 인해 모든 사물함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패트릭 같은 우등생은 신뢰받아 의심받지 않았기에 완벽한 은폐책이었다. 에이브는 이 사실에 역겨움을 느끼지만 적어도 패트릭이 갱단에 의해 살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나중에 에이브는 패트릭의 과거를 더 파헤치기 위해 학교에서 어윈 교장을 방문한다. 노인은 별다른 정보를 주지 않았지만 켈빈이 패트릭이 뭔가 수상한 일에 연루되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언급한다. 이를 들은 에이브는 켈빈이 사건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확신하고 나중에 답을 찾기 위해 소년의 방에 몰래 들어간다. 에이브는 서랍을 뒤져 충격적으로 켈빈이 캐롤라인에게 엄청난 호감을 품고 있다는 메모를 발견한다. 그는 컴퓨터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 하지만 갑자기 켈빈이 도착해 에이브는 옷장에 숨는다. 더 최악인 것은 그가 너드가 몇 시간 동안 컴퓨터로 비디오 게임을 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밤이 되어 켈빈이 저녁을 먹으러 나가자 에이브는 도망칠 기회를 얻는다.
하지만 켈빈의 여동생이 화장실을 사용하러 위층으로 올라오자 그는 다시 옷장에 숨는다. 이번에는 여동생의 옷장에 숨는다. 몇 시간이 지나고 에이브는 어린 소녀가 친구들과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을 몰래 듣는다. 곧 그녀는 잠이 들지만 불행히도 에이브는 아침까지 옷장에 갇혀 있다. 장면은 경찰서로 바뀐다. 한 고위 경찰이 끈을 써서 에이브를 공영해서 구해준다. 그는 에이브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경찰은 또한 에이브에게 탐정놀이를 그만두고 이제부터 생산적인 일을 하라고 조언한다. 그날부터 에이브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신문은 그를 변태로 낙인 찍고 그는 하루 종일 집에서 술과 마약에 빠진다. 그의 탐정일도 멈추고 캐롤라인의 전화를 모두 무시한다. 어느 아침 그녀가 그의 집 문 앞에 나타나 누군가가 그녀의 사물함에 오리가미를 남겼다고 말한다. 에이브는 거의 반응하지 않고 아마 켈빈이 비밀리에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일 거라고 말한다. 그는 전에 발견한 메모를 그녀에게 건네고 떠난다. 며칠이 더 지나고 에이브의 마약 중독은 더욱 어두운 방향으로 치닫는다. 그는 밤을 멍한 상태로 보내고 술과 마약으로 한계를 넘는다. 어느 아침 그는 쓰레기통에서 알몸으로 깨어나 자신이 되어버린 모든 것의 악취를 풍긴다. 나중에 캐롤라인에게 전화가 오고 그녀는 그의 집 문 앞에 있다고 밝힌다. 그가 어젯밤 마약에 취해 그녀에게 전화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는 에이브에게 필요한 활력소가 되어 그는 캐롤라인의 집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둘은 서로의 슬픔을 나누며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공감한다. 나중에 에이브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사무실로 돌아가지만 완전히 엉망인 상태를 발견한다. 그의 부재 중에 조수가 친구들을 초대했던 것이었다. 어차피 클라이언트도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이브는 책상 위에서 캐롤라인이 남긴 오리가미를 발견한다. 그것을 펼치자 그의 눈이 커지며 정확한 디자인을 알아본 듯하다. 곧바로 에이브는 부모님 집으로 가서 그레이시 사건의 단서가 담긴 오래된 상자를 꺼낸다. 그 안에서 그는 오리가미와 같은 접기 패턴의 종이를 발견한다. 이 발견으로 에이브는 그레이시를 납치한 자가 캐롤라인에게 오리가미를 보낸 자와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에게 전화해 집 안에 머물라고 경고한다. 다음 날 아침 에이브는 지난 20년간 딸의 방을 그대로 보존해온 그레이시의 어머니를 방문한다. 서랍을 살펴보던 그는 같은 오리가미를 발견하며 의심을 확인한다. 하지만 문제는 에이브가 여전히 누가 보냈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그날 밤 에이브는 긴장을 풀기 위해 배가지만 바텐더가 로리를 언급하며 분위기가 바뀐다. 그는 에이브에게 몇 년 전 로리를 정학시킨 것에 대해 사과할 때가 되었다고 말한다. 에이브는 거절하지만 바텐더는 로리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으며 그래서 그때부터 원한을 품었다고 주장한다. 이를 듣자 에이브의 머릿속에 플래시백이 홍수처럼 밀려오고 마침내 로리가 누명을 썼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이제 이 모든 것의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에이브는 그 사람의 집으로 달려가 침입한다. 그는 소지품을 뒤지다가 종이 클립으로 여는 금고를 발견한다. 그 안에서 에이브는 패트릭의 두 번째 여자친구의 노골적인 사진을 찾아 충격에 빠진다. 하지만 집주인이 도착하자 그는 침대 밑으로 숨는다. 하지만 부주의한 에이브는 종이 클립을 버리지 않은 것을 잊는다. 에이브, 네가 침대 밑에 있는 거 알아. 집주인이 말한다. 다음 장면에서 에이브는 집주인과 마주 앉는다. 그는 다름 아닌 어윈 교장이다. 에이브는 냉정하게 그가 처음 가져온 사건을 상기시키며 잘못된 아이를 지목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는 어윈이 그레이시 실종 일주일 전에 그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그 사건을 꾸몄다고 비난한다. 에이브는 이제 그의 실패가 교장에게 더 음흉한 일을 진행할 자신감을 주었다고 믿는다. 어윈은 단호하게 부인하지만 에이브는 물러서지 않는다. 그는 패트릭의 사물함에서 도난당한 호랑이 마스크 소녀의 사진을 찾았다고 밝힌다. 에이브는 어윈이 캐롤라인에게 집착했고 사진 속 소녀가 그녀라고 착각했다고 한다. 패트릭이 그녀를 더럽혔다고 믿고 어윈은 망상과 분노에 사로잡혀 그를 죽였다. 이는 그 노인이 10대 소녀들을 노리는 소아성애자임을 드러낸다. 들켰음을 깨달은 어윈은 마침내 무너진다. 그는 몇 년 전 그레이시를 납치했지만 딸을 내준 후 오래 살아남지 못했다고 인정한다. 충격적인 반전으로 그는 그 딸이 교회에 버려졌던 캐롤라인이라고 밝힌다. 그는 또한 패트릭을 죽였다고 고백하며 에이브가 마침내 첫 살인사건을 해결한 것을 조롱하듯 축하한다. 이후 어윈은 칼을 꺼내 에이브를 공격하려는 듯 보인다. 하지만 대신 그는 자신의 가슴을 반복해서
찔러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공포에 질린 에이브는 냉장고로 달려가 맥주 한 병을 들이켠다. 그때 그의 눈은 냉장고 안에 가지런히 쌓인 사이다 병들에 머문다. 그 작은 디테일이 갑자기 맞아떨어지며 깨달음의 물결이 그를 덮친다. 불안한 에이브는 근처 창고로 걸어가 문을 연다. 충격적으로 그는 그레이시를 발견한다. 여전히 살아있지만 극도로 허약하고 영양실조 상태다. 사건 이후 에이브는 자신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내레이션한다. 그는 국가적 영웅이 되었다. 주지사는 그에게 메달을 수여했고 무엇보다 만족스럽게도 로리가 마침내 그와 악수했다. 나중에 에이브는 사무실로 돌아가 캐롤라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는 자신이 강제적인 관계의 결과라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여전히 받아들이고 있지만 적어도 이제 답을 얻었다. 에이브는 그녀의 어머니 그레이시가 아직 연락했는지 묻지만 캐롤라인은 자신이 아직 어린애일 뿐이라고 말한다. 마지막 장면에서 에이브의 부모님이 그의 집을 방문하고 집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보고 놀란다. 그는 이제 혼자 살고 집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다. 부모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자랑스러워하지만 그는 여전히 우울하다. 그들이 무슨 문제냐고 묻자 에이브는 갑자기 울기 시작하고 여기서 영화가 끝난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